차기 국회의장의 무게추가 선명성을 강조해온 강경파 추미애 당선인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입니다. 추 당선인 스스로 말했듯 이른바 명심이 자신을 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배경이 뭔지 그에 따라 22대 국회 모습은 어떻게 될지 정치부 이채림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제가 명심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런데 확실히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담겨 있는 건가요? 일단 공식적으로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어떤 국회의장 선거에 영향을 주거나 입장을 낸 건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우원식 의원이 완주 의사를 밝히고 있는 만큼 실제 국회의장으로 누가 선출된지는 더 두고 봐야 될 겁니다. 하지만 앞서도 전해드렸듯 이 찐명으로 꼽히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의장 후보 등록일 직전 조정식, 정성호 의원을 만난 이후에 두 사람이 잇따라 불출마 선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식적으로 3선인 박 원내대표가 이 대표의 의중 없이 5선, 6선 중진들에게 불출마를 요청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당내 중론입니다. 자, 그럼 이재명 대표가 마음을 뒀다는 건데 왜 그러는 겁니까? 네, 당내 친명계 의원들의 설명을 종합해보면요. 이 본래에는 추미애 국회의장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더 강했다고 합니다. 추 당선인의 좌충우돌 스타일이 당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하지만 강성 지지층들이 선명성을 앞세운 추 당선인의 추대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이 대표로서도 이를 무시할 수 없었을 걸로 보입니다. 또 차기 대선을 노리는 이 대표가 입법 성과를 내는데 강성 국회의장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거란 판단과 함께 그 과정에서 악역 이미지를 이 대표가 아닌 국회의장이 짊어지는 정치적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을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자, 뭐 다들 알다시피 추 당선인 윤석열 대통령과는 법무부 장관 시절 상당히 충돌을 했었잖아요. 네. 뭐 실제로 국회의장이 된다면 여야 간, 여권과 야권, 특히 대통령실과의 갈등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네, 이미 추 당선인이 공개적으로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 이런 말로 중재를 추구해온 그간의 의장들과 본인은 다를 거란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이 추미애 국회의장 체제 하에서 야당의 입법 독주가 더 심해질 경우 여론의 역풍이 예상보다 빨리 불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여당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민주당이 친명 일색이라면 오늘 보니까 국민의힘 비대위가 출범을 했는데 친윤 색깔이 강해졌다 이런 해석이 나오네요. 네, 인선이 발표된 직후부터 그런 비판이 많았는데요. 오늘 취재를 해보니까 여당 핵심 관계자는 이 특정 당권 주자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은 중립적인 분들 그리고 지역과 일머리를 고려해 인선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윤 대통령에게 각을 세우는 인물이 당선될 수 있는 그런 판은 안 만들겠다 이런 인선이라는 이 지적도 나왔습니다. 관건은 이 비윤계가 요구하는 당원 100%의 전당대회 룰 변경 여부와 함께 전당대회를 언제 개최할지 이걸 겁니다. 자, 지도부 뽑는 전당대회를 언제 여느냐 이게 왜 중요한 거죠? 네,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경우 이 시기가 지날수록 총선 패배 책임론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한 전 위원장의 팬덤층이 전당대회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 당원 가입 이후 3개월이 지나야 하는데요. 한 전 위원장을 맞득찮게 보고 있는 친윤계 일각에서 최대한 빨리 전당대회를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도 이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지층이 들어오기 전에 빨리 하자 이런 내용이겠군요. 그런데 한 전 위원장 뭐 도서관에도 목격되고 사진도 많이 나와요. 이러다 보니까 슬슬 몸을 푼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여당도 전당대회로 좀 바빠지겠군요. 자,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